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갭 투자 3월 달부터 공포의 달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돈 버리고 마음 고생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갭 투자 거의 뭐 한동안은 꿀의 시대였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2년 정도 지나면 전세금이 상승해서 투자금을 다 회수를 했고요. 여기에 시세까지 상승을 하니 말 그대로 꿀을 빨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조심할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첫째로 본다면요. 부동산 기획단이 출범을 한다는 거죠. 언제요? 3월 달에요. 벌써 2월 달이니까 3월 달 얼마 남지 않았죠.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 줄여서 부동산 기획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 자체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자는 얘기죠. 현재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반이라는 거 대응. 즉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응하고 기획이란 단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응이란 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한다는 거고 기획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분석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건 후 진행하는 거냐, 사건 전에 진행하냐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기획단이라는 거는 부동산 대응반에 비해서 월등히 그 근한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임시 조직이었다면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은 정규 조직이라는 거죠. 임시직과 정규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과 그 임무가 더 막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됐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부동산 기획단의 파워가 좀 세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원도 현재는 15명에서 앞으로는 20명에서 30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단속 기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기획단은 3개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팀은 부동산 이상거래 분석팀, 2팀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3팀은 불법행위 수사팀. 이건 뭐 팀별로 말만 들어도 섬찟섬찟하죠. 부동산 이상거래 분석팀. 즉 그 지역이 이상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지역에 뭐한다?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뭐한다?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이 팀을 놓고 본다면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이제 실제 거래된 금액 너무 낮게, 즉 다운 계약서를 쓴 거 아니야? 너무 높게, 즉 업 계약서를 쓴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증여이면서 매매로 혹시 넘긴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친인척 지간에 그냥 매매의 형태로 넘긴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3팀 같은 경우 불법행위수사팀, 즉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예신탁이 아니야? 왜 불법 행위를 해? 이런 식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사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무서운 팀은 무슨 팀일까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무섭죠. 그렇잖아요. 부동산 기획단인데 어떤 팀이 무섭고 어떤 팀이 안 무서울 수는 없겠죠. 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3팀이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아마 좀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또 증여이면서 그냥 매매를 하고 또 뭐 불법 증여를 하고 뭐 또 편법으로 매매를 이용하고 이런 경우에 수사팀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어떻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기획단이 출범이 되면 이제 대대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다가요, 각 도시별로 봐도 마찬가지죠. 뭐 광역시가 됐든 뭐 시, 군, 구청 단위로 놓고 보더라도 요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까지 같이 뭐 단속을 하고 또 신고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좀 특이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 내에서도 이건 좀 특이하게 외지인들이 막 침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예를 본다면 군산 지역이 되겠죠. 외지인들의 매수 비율이 무려 94%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지인들이 특정 아파트 5군데 아파트 매수 현황을 보니까 매수인들이 94%를 샀다는 거예요. 군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군산 지역 아파트를 산 확률이 6%고 나머지는 서울이든 인천이든 대전이든 전라북도 사람들이든 외지인들이 이렇게 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투자는 거의 갭 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지인들이 군산 시민들이 내 집 마련한다, 실거주의 목적으로 살려고 하면 매매 금액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전세 금액도 확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지인들이 막 94%를 산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외지인들의 투자 비율이 이 정도로 높은 경우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기획단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갭 투자 조심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서서히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와 시군구청의 단속 및 공인중개사 협회 차원에서도 신고 접수 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단속을 끊임없이 지금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급등한 지역을 요즘 놓고 보세요. 어디냐 하면 중소도시라는 거죠. 중소도시가 희한하게 이상하게 외지인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지인들이 군산에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류지, 그냥 갭 투자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제 서서히 좀 변곡점이 도래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정부의 뭐 공급 확대 대책,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정부는 지금 공급을 83만 가구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그런 갭 투자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갑자기 자녀들과 부모 세대를 분리를 했다. 또 세대 분리한 자녀가 20대 중반인데 갑자기 얘가 취업을 했어요. 대학생인데 취업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급여 신고를 하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가 됐다. 그렇잖아요. 또 소득 증명이 안 되는 사람이 소득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또 세대 분리를 하고. 요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즉 1가구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 때문에 자녀들하고 막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단속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 즉 부동산 가격이 출렁할 경우, 시세가 출렁할 경우, 시세가 하락할 경우 결국 소액으로 소소한 이익, 소액으로 작은 이익을 노리고 갭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단속에 잡히고 돈 버리고 신세까지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갭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항상 조심하셔야겠지만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는 정말 조심할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